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요즘에 상담을 좀 받고 있는 분들 중에서 특히 직장인 분들과 고등학교 분들이 이제 공무원 시험에 대한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옵니다. 원래 이제 지역인재 친구들을 좀 가르치고 있긴 했는데, 신기하게도 그냥 일반고 친구들에 대한 문의가 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직장인 또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조언, 이라고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장인 분들을 위한 반은 그렇게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단 첫 번째는 시간을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저도 이제 공무원 수업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도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기도 되게 힘들고, 두 번째는 직장인 반은 이제 만들어졌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왜냐면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무리 마음을 다잡고 이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더라도 막상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수많은 벽들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힘들게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게 직장과 이 공무원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직장인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또 어떻게 접근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라는 조언들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고등학교 친구들에 대한 문의가 요즘 좀 들어오니까 제가 그분들에 대한 조언들까지 해서 오늘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 면, 먼저 제가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직장인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공부할지를 먼저 미리 정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직장인분들한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전업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전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만큼 여러분들이 공부에 100%를 쏟을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시간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계산하지 않고 무리하게 나 직장 병행하는데 1년이면 되겠지? 얘기 들어보니까 저분은 1년 만에 하셨대 라는 정말 막연하고 말도 안 되는 정보를 가지고 나도 1년 안에 할 수 있겠지? 라고 시간을 잡아버리시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직장에서의 어떤 텐션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공부의 텐션도 공부하다 보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 공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국어, 영어 어느 정도 하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고, 다른 암기 과목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얼마나 시간을 뺄 수 있는지 생각해 봐서 정말 내가 국어, 영어는 좀 자신 있고 다른 암기 과목만 좀 공부하면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최소한으로 잡아서 1년이에요. 이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공부를 시켜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그런 분들이 아니시라면 보통은 2년 또는 3년이라는 시간을 잡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은 조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전업처럼 공부할 수가 없어요. 절대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이에요. 전업처럼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여러분들은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업 공부하시는 분들처럼 여러 개의 과목을 일주일 동안 효과적으로 돌릴 수가 없으신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내가 요 과목 정도는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요 과목을 해야지라는 과목의 순서 정도는 여러분들이 먼저 정해놔야 합니다. 그거 정해놓지 않고 나는 요것 조금 저것 조금 해야지. 여러분 한 3, 4개월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분명히 현타가 오고 분명히 여러분 고비가 오고 여러분들이 벽을 만난 것처럼 느낍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포기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 전혀 남는 것도 없고 전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과목을 정해놓고, 그래 내가 완벽하게 전업처럼 공부할 수 없다는 건 인정하고 이 과목만큼은 내가 이달부터 이달까지는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과목의 순서를 정해놓고 여러분들은 한 과목을 열심히 파고 그 다음에 다른 과목을 파는 그러한 순서로 나가는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선생님 까먹으면 어떡해요? 당연히 까먹죠. 하지만
여러분 조금씩 하다가 앞부분만 계속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이 직장을 다니시고 직장과 병행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과목을 먼저 정해놓으시고 그 과목을 하고 그 다음 과목으로, 또는 이 과목이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했다 라고 생각들었을 때 또 그 다음 과목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목들은 그래도 한 번씩은 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조금 확실하게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아니면 완벽하게 전업으로 돌아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직장 다니시면서 어정쩡하게 공부하다가 갑자기 진짜 이걸 안 되겠는데? 나 공부 열심히 해야겠는데? 라고 전업으로 돌아오셔봤자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그 내용들이 너무나 얇고 깊지 않기 때문에 다시 그 공부들을 한 게 아니라 또다시 깊게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직장을 병행하면서 공부했던 시간이 완전히 무색해지는,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라는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진짜 왜 공무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정확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장인 반을 만들고 제가 많이 만들진 않는다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이해합니다. 직장 다니시면서 공부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많이 해봐서 알아요. 제가 오전에는 대학원 다니고 저녁에는 학원에서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되게 피폐해지고요. 사람이 되게 힘들어질 때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부가 꾸준히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동기부여가 명확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동기부여가 강력해야 합니다. 그 동기부여가 없다면 차라리 여러분 직장 그만두고 전업으로 공부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동기부여가 강력하지도 않은데 그 공부가 끝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시간 낭비, 돈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동기부여가 확실치 않다면 직장 다니면서 그냥 공무원이나 해볼까? 이런 마음이라면 물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과목별로 실력도 되고 능력도 돼서 조금만 공부하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거는 괜찮은 일이겠지만, 여러분들이 노베이스고 어느 정도의 실력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공무원이 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직장 다니면서 좀 공부해볼까? 라는 그런 조금 약한 동기부여로 이 시험 자리에 들어오신다면 여러분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기부여가 잘 안 생긴다면 여러분 직장 그만두셔야 돼요. 공무원 너무 되고 싶어. 동기부여가 너무 약해. 그럼 여러분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게 벼랑 끝 전술작전인데요. 여러분들 벼랑 끝에 몰아놓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왜 직장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직장이 있으시다가 직장이 없으신 분들은 그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특히 이제 공부하느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차라리 그렇게 전업으로 하시는 게 낫다라고, 동기부여가 강력하게 있지 않는다면요,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해라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정말 신기한 게 고등학생이라고 하면서 그럼 지역인재를 준비하세요. 왜냐면 지역인재 상담은 좀 많이 하고 지역인재 분들이 좀 오시니까 지역인재 하세요. 그러면 아니래요. 일반고를 다닌대요. 그러면서 저 공무원이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 지금 다니고 있고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게 제가 맨날 보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도 공무원 꽤 가르쳤는데 이번 연도가 처음이었어요. 그 전년도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었죠. 이번 연도에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그런 친구들이 오기 시작하고 상담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분들께 조금 제가 조언해 드리고 싶은, 그리고 또 혹시나 이제 고등학교 다니시면서 부모님이 안정적인 직장 찾으려는데 공무원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고등학교 분들이라면 제 오늘 말씀드리는, 또 그리고 그 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조언들을 좀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등학생들이라면 일단은 지역인재가 아니라면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역인재를 쓸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제가 영어 가르치고 있지만 정말 힘듭니다. 지역인재 분들 영어 가르치기. 왜냐면 지역인재 분들은 대부분 특성화고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그렇게 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때 크게 하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국어 한국사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정말 영어는 정말 공부하기가 같이 힘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영어 공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인재분들은 제가 그렇게 하면서 항상 상담드리고 수업하고 그리고 지역인재분들은 항상 매년 있어 왔기 때문에 제가 당황하지 않는데 일반고 분들이 그런 상담이 올 때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 입시보다 이 공무원 시험이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입시는 안 될 것 같아서 공무원 시험을 할래요.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 입시보다 공무원 시험이 좀 쉬워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요거를 또는 이거 해도 조금 미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얘를 한다면 이 공무원 시험을 하는 것에 대한 메리트가 여러분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여러분 정말 힘든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구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같이 시험 준비하면서 공시생들과 함께 씨름하면서 같이 공부해본 결과로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랬다면 누구나 다 한 1년, 2년 공부하고 합격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붙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또 이 시험 때문에 굉장히 자신의 삶을 좀 이렇게 안타깝게 보내시는 그런 분들이 왜 생겨나게 되는 걸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시보다 더 열심히 할 생각으로 이 시험에 들어올 생각이 아니라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입시도 어정쩡하고 이 시험도 어정쩡합니다. 제가 상담 오시는 부모님께 말씀드려요. 입시가 두려워서 입시가 싫어서 단순히 이 시험에 들어온 거라면 입시는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세컨 플랜으로 두 번째 플랜으로 내가 이걸 하자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들어오신다면 여러분들 그냥 입시를 하시는 게 여러분께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대학을 안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입시를 하고 있고 고등학교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왜 제가 대학을 가고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을 합격해보는 경험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왜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고등학교 때 진짜 자기가 무언가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내 노력을 태워봐서 실패도 할 수도 있고 성공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 노력과 그 노력에 이어지는 성공과 실패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대학을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대학을 포기하고 이 도전을 한다고 했을 때는 대학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생각을 하고 이 시험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들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이제 그런 상담이 오면 일단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 몇 번을 말씀드려요. 학생도 오면 말하고요. 너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 봐 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학이 필요 없다, 대학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전 절대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충분히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대학이 주는 어떤 효용성이라는 관점보다는 대학을 가고자 하는 그리고 대학을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그 경험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에 있어서 꼭 생각을 하시고 깊이 생각을 하시고 이 시험에 들어오셔야지 그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들어오신다면 여러분들께 절대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좀 제가 희망을 줘야죠.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시험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주는 희망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고등학교 공부보다 공무원 공부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더욱 쉬울 수가 있습니다. 단순 암기적인 부분들이 많고 국어 영어는 여러분들이 보는 수능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입시에서 하는 노력,
대학을 가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여기에 쏟아붓는다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충분히 공무원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웃기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다시 한번 생각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 이렇게 얘기해놓고 마지막 세 번째는 너네들한테 유리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학생들이 깊이 고민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반고 학생이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것은요. 하지만 그렇게 결심하고 결심이 확실하게 섰을 때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시험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이 지금 그렇게 트렌드가 가고 있고 그 트렌드로 2025년도는 아예 확고하게 됐고 내후년 그 트렌드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시험이 되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에게 조금 많이 이렇게 상담 들어오는 직장인분들과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분들 또 고등학교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 상담 오는 내용들을 제가 좀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하셔도 되고요. 상담해드리는 거 학원 다니라고 제가 강요하지 않으니까 저한테 상담 요청해 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